네, 홍반장입니다. 얼마 전 청주에서 두 여중생이 동반 자살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의 여운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피해 학생의 한 가족 구성원이 이들의 가해자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투신한 아파트 화단에는 추모의 발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세상과 작별하기까지 감내하기 힘든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서 가해자를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불안감, 혹시 성폭력의 피해자로 세상에 알려지는 두려움과 압박감을 감내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한 미안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위원회와 충북스쿨 미투 지지 모임 등 3개 단체는 지난 17일 청주지검 앞에서 가해자 구속과 범죄 행위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두 여학생의 자살 사건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명의 여중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엄중 처벌하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 여중생들의 성폭력 피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 피해 학부모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학교에서도 위클래스 상담교사가 피해 학생을 면담하고 심리 상담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위센터가 있고 일선 학교에는 위클래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클래스는 단위 학교 내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 상담교사가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초기 진단과 대처를 위한 1차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이나 교육당국의 이 같은 대처가 피해 학생들에게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불안 심리만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폭력 피해 조사에서 2차 피해의 부담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에 발생한 16살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은 가해자가 재판을 받는 중간에 발생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혼자만의 고통으로 감내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신고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자일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이 커지고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당국에서도 학교 위클래스와 교육지원청 위센터로 이어지는 위기 학생의 단계별 상담과 치료 체계를 통해 성폭력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투신 사건을 바라보는 법률 전문가는 피해 진위 여부를 떠나 어린 두 학생이 피해를 호소했는데도 수사기관이나 학교에서 안전망을 제대로 가동시키지 못했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신고죄는 2013년에 폐지됐습니다. 피해자는 물론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살을 했더라도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성폭력 신고로 인한 2차 피해의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인데요. 물론 2차 가해 위협이 있을 경우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접근 방식으로 법률 외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더욱 외부로 노출을 꺼리는 심리가 작용한다면 2차 피해의 악순환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